신동리 교회 오필수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또 목회에 좀 지역의 교회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2019년도에 그 전인 건강 마을 만들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데에 저희 그 목회의 역량을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되는데 최근에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거에 있어서 교회가 심각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농촌을 어떻게 살리나 하는 이런 생각을 2010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귀농대학이라는 걸 2010년도에 제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를 일기 그 귀농대학을 모집하는 걸 보고 참여했었는데 이 교육에 참여했던 걸로 인해서 제가 이 농촌을 살리는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귀농대학에서 전북 진안으로 이제 견학을 갔는데 그 진안군에 가니까 뿌리협회라는 것이 있고 또 이 와룡마을, 용담면 와룡마을에서 1박을 했는데 이 두 군데 진안군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뿌리협회가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 구자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농촌 활력화 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마을학을 박사를 공부하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진안군이 이게 그 마을이 그 점점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농촌을 어떻게 하면 활력화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농촌 활력화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학 박사인 구자인 박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채용합니다. 센터의 센터장으로. 그렇게 해서 이 구자인 박사가 이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또는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진안군이 일본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그 어떤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게 됐는데 용담면 와룡마을인데 거기는 가구 수가 22가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저녁 식사를 그 마을에서 하고 그 마을 주민이 한 분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책이 뭔가 보니까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이에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장인데 그때 2010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분은 그 지역의 토박이고 그리고 이제 용담 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수몰지구가 되니까 위로다가 이제 그 주거 지역이 옮겨지게 된 거죠. 전체 주민들이 남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갔을 때 22가구인데 그 마을에 그 협동조합 좋은 동네 영농조합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는 오래전부터 삼을 재배해 왔는데 그 삼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직거래로 판매를 하니까 거기는 이미 2010년도에 갔는데 그런 시스템이 6차 산업화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높은 거예요. 산에다가도 뭐 그 국유지라든지 군유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임대어 둬 가지고 뭐 임대료가 얼마 안 되니까요. 거기다 삼을 엄청나게 심은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 또 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삼을 이제 가공해서 그걸 직거래로 판매를 하니까 농가 소득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진안을 갔다가 1박 2일 하면서 농촌 살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귀농대학을 졸업할 때 앞으로 뭘 계획을 할 것인지를 작성해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A4용지 한 장을 주면서. 그때 저는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홍성군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귀농인 단체를 만들겠다. 홍성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험 농장이나 체험 마을을 만들겠다. 네 번째는 마을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거를 2010년 8월에 이게 수료하면서 제가 계획을 세웠던 거를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여튼 이거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마을 만들기 운동도 2011년 초부터, 그리고 귀농인 단체는 2011년 3월에 귀농인 단체를 창립해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고, 그리고 체험 농장도 이제 수세미 농사를 조그맣게 짓던 걸 가지고 이제 신동리 체험 농장 해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작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안 쓰는 구 건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거기다가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에다가 써냈더니 1등 하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박한 작은 마을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마을 만들기 시작할 때 2011년 2월에 전남 장성의 한마음 공동체 백운교회 거기를 이제 제가 백명기 목사님 거기 마침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안내를 받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 견학을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양쪽에 있는 남자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찍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마을의 일꾼들이 됐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을 만들기 할 때 첫 번째로 마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면 주민 토론회 할 때 면장이 와서 이제 축사하는 거고, 저기 이제 현수막 걸려 있는 거는 저희 마을 회관에서 이제 할 때 걸었던 건데, 제가 이때 뭘 했냐면 저희 그 마을에는 홍동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4개 마을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저희 마을이 이제 저희 마을에 가서 했는데, 이제 제가 계획하기를 홍동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썼었어요. 글을 쓰고 이거를 갖다가 마을 만들기에 어떻게 좀 이걸 할까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4개 마을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저는 그때는 이장을 안 했어요. 마을 개발위원인가 새마을 지도자 맡으실 때인데 그때 제가 제안했더니 이장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관해서 전문 강사를 2분을 초청해가지고 다른 마을에 마을 만든 사례를 갖다가 좀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홍성에서 그런 분들한테 했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행사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야 우리가 이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제안했더니 이장님들이 그렇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조직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군에서 제안이 왔어요.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설명회를 좀 한번 추진위원들한테 하고 싶다. 좋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면 사무실을 2층 회의실을 빌려서 저는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홍동 저수지권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거를 글로 썼던 거를 한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그때 PPT 자료를 만들지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PPT 자료를 30쪽짜리를 이제 군에다가 제출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군에서 좋다고 봐가지고 군에서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되고, 도에서 또 심사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4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4개 마을에 살기 좋은 그런 마을 오누이권역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을 만들기 경험하고 또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을 2011년 3월 16일에 창립총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제안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회장을 좀 맡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회장을 맡아서 할 때에 이 귀농귀촌인들이 홍성군으로 오면, 또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은 거기는 농업과 관련된 거 또 아니면 정책자금과 관련된 거 그걸 상담해 줍니다. 그 이외의 거는 잘 모르니까 회장인 저한테 이제 토스를 해주면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안내해주고 지역의 귀농인 또는 귀촌인
미리 연락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이 귀농귀촌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안내해주면 더 좋겠다. 예? 전문적으로. 그래서 제가 회장할 때 제안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문을 열게 되고 그때 초대 사무국장을 제가 맡게 돼요. 회장을 하다가 이제 이 센터를 만들면서 사무국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10개월,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제가 사무국장 할 사람을 이제 또 후배 중에 이제 좀 귀농귀촌 한 사람 중에 하게 하고 내려놓으니까 다시 회장을 맡아서 또 하라고 해가지고 3년 차에 다시 회장을 맡아서 하는데 충청남도 귀농귀촌 연합회 또 홍성군 귀농귀촌 연합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그 고문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귀농귀촌 상담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귀농 투어를 하고 참여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한 4분의 1 정도는 또 기독교인이 있어요. 더러는 목회자도 있고 무임으로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귀농귀촌을 할까 생각해가지고 그 귀농 투어나 귀농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겪다 보니까 이게 일반 그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 목사가 이런 그 귀농귀촌 상담소를 열어서 그 지역에 오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잘 안내해 주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교회로 또 출석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선교에 또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좀 문을 열어서 시작을 제가 1호로 했고 이걸 또 총회에다가 제가 제안해 가지고 농어촌 선교부에서 귀농귀촌 운영 상담소 운영 세미나를 좀 하십시오. 백명기 총무님이 총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1호로 문 열을 때 와서 축사하시고 귀농귀촌 운영 세미나를 제안해 가지고 홍성에서 2회로 시작할 때 열게 됩니다. 홍성에서 1박 2일로 이제 과정을 했는데 한 10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총회가 6차에 걸쳐서 한 12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또 전국에 한 20개소가 지금 귀농귀촌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세미 체험농장, 마을 그 권역 사업으로 다목적 회관을 새로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회관을 지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이 회관을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는 이 땅을 살 때도 제가 이제 마침 그 마을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마을의 이장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을 좀 발전시킬 수 있겠다,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을 이장을 2013년도 1월부터 일을 맡게 돼서 지금 9년차 이장을 보고 올해로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다가 이번에 이제 한 명이 좀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자리를 내놓게 되고 하는데 이 땅을 살 때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마을 구회관에는 차 2대나 3대 세울 수가 없는데 이 땅을 좀 구입을 해서 마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을 발전 분담금이라는 것을 30만 원씩 이렇게 좀 가구당 내면 한 60가정이 참여하면 한 1,800만 원 되고 또 출향 인사들한테 그거를 좀 얘기하면 동참할 사람도 생겨서 이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마을 임원들이 다 100% 찬성해 주고 또 그래서 임원들만 찬성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을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임시총회를 열어서 해보자. 그래서 임시총회 열었더니 한 명도 반대한다는 의견 없고 다 참여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참여한다고 그래요. 30만 원씩 마을 발전 분담금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건물들도 땅을 사가지고 짓게 되고요. 또 이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모하는 사업이 한 마을을 정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마을은 신동리에서는 그 겨울에 냉이를 캡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집상들이 들어오면 그 캔 거를 닦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봉지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겨울에 이 냉이를 씻기가 얼마나 노인분들이 춥고 힘듭니까? 요즘은 날씨가 그래도 좀 포근해서 괜찮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냉이 세척기를 좀 해가지고 이용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냉이 캘 때 한 3, 4m짜리 조그만 이동식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캐면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 손이나 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상도 걸리고 추운데 어려운데 좋겠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했더니 이게 이제 결정이 한 10마을이 이렇게 응모했는데 제가 낸 것이 이제 그 선정이 돼가지고 한 5천만 원을 해가지고 17농가에 냉이 세척기하고 이런 비닐하우스를, 이동식 하우스를 보급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5천만 원, 1등이 하면 5천만 원인데 도농순환 행복마을 육성이라는 사업이 공모됐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제가 제 사업을 계획서를 내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 돼서 구회관 2층을 마을박물관으로 제가 아까 4가지 계획 세웠던 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실현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첫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모였던 이런 사진인데 2015년 5월 19일에 모였었죠. 그래서 제1회 마을 목회 이야기 한마당 때 이용정 사무총장님 와서 축사하시고 1회 2회 때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일 교수님이 강사로 강의를 연속해서 해 주셨고요.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라고 총회적으로 우리 총회가 처음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을 한 치유화생 10년위원회 국내선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가 주최해가지고 지역 마을 목회 컨퍼런스를 2016년 3월에 진행을 했죠.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그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 그 농정 부분에서 제가 이 그 지역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초청장이 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전국에서 한 2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박진도 지금 지역재단의 상임 고문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한국 농정이 그동안 성장 위주로만 다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에서 과연 국민이 지금 잘 살게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지만 국민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걸 물을 때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한국 농종의 목표도 성장해서 국민 행복으로 지금 그 주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성장 위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성장을 얘기해도 성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고 마을의 지역 주민들도 행복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목회의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목회의 방향을 잡고 모든 것을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전철을 타도 국민 행복 코레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019년 시흥 행복 택시 운영. 전 국민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행복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 성도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마을 목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2019년에 12월 1일에 주일 오후 시간에 전인 건강 마을 만들기 신동리 주민 토론회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와서 축사하고 강사는 조무성 교수님. 아까 우리 노영상 원장님이 건강도시 2003년에 시작을 조무성 교수하고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이. 근데 그분이 지금 홍성에 계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분이 제가 마을 목회 막 2015년 시작했을 때 2016년인가 7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건강도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농촌에 있는 목사로서 이 건강도시가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만나자는 걸 별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는 만나질 않았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방문하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마을 목회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뒤늦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을 제가 초청해가지고 2019년에
신동리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로 제가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주제 강사로 해서 가졌던 이런 토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동안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춤인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 건강도시 홍성과 신동리 전인건강 마을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마을은 아까 보았던 그런 다목적 해관 건물 한쪽에는 이제 암벽 체험장을 거기다 넣는데, 그거 말고 또 땅을 이렇게 사놓은 곳이 한 320평짜리가 있어요. 농지라서 이전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촌으로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인건강관을 지어서 문화, 체육, 예술, 주민 모든 것들을, 주민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인건강관을 시범적으로 한번 홍성군에서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2019년에 가졌었는데, 지금 건강도시법이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되고, 조무성 교수님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시범적으로 이거를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인건강마을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여기는 또 장곡보건소, 또 장곡면 부면장, 농어촌공사 차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전인건강마을을 만드는 거를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든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이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둘레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인건강마을대학도 홍성군 보건소와 같이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요. 전인건강관을 이제 앞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노인분들의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이 전인건강관을 만들면 홍성군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에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무슨 회사가 또 이런 실내 다목적 시설을 활용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재원도 또 마련해서 하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무료 식당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앞에서 찍은 저수지 모습입니다. 멋있죠? 여기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최근 이거 건강도시법이 통과됐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이 작은 교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 총회적으로. 이걸 총회가 집중하고 노회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예행복지원센터라는 걸 NGO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기독공부에다가 이제 논설을 위한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교단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 도농교회가 이 아우리치를 1년에 한 번만 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아주 1년에 2번 아니면 4번 정도, 계절적으로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자매교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교회 봉사단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좋겠고요. 어쨌든 국민총행복 전인건강지원 네트워크 같은 거를 기독교적으로는 크게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 교단 내에는 노예행복지원센터 이런 거를 노회적으로 만들면, 이건 뭐냐 하면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노회마다 교회가 100교회다 200교회다 그 내외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원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의 자립대상 교회에서 어떤 노인대학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좀 계획해서 하려고 해도 강사 자원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회의 행복지원센터에 그런 자원봉사 강사 등록을 다 이렇게 하게 하면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강사 자원이 등록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자립대상 교회에서 어떤 노인대학이다, 또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계획을 잡으면 강사가 거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게 리스트가 노회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노회에다가 그 행복지원센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는 거예요. 연결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작은 교회들이 이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그 노인대학이나 문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작은 교회가 뭔가 활성화되고 또 노회가 선교적인 그러한 교회 또 마을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